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. 첫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 혁신위의 이한주 입김입니다.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졌죠? 네, 맞습니다. 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요, 이재명 대표와 30년 지기로 아주 가까운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.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낸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특히 이 전 원장은 이 대표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각종 정책을 조언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런 이 전 원장이 민주당 혁신위 출범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요.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 천안함 자폭과 같은 이 음모론이 논란이 되면서 자진 사퇴를 했었죠. 네. 그런데 이 위원장을 추천한 게 바로 이한주 전 원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이 전 위원장과 가까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지만 이 전 원장의 추천이라 임명을 강행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래경 위원장 낙마한 뒤에도 또 인선에 관여를 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전 원장은 이후에도 당 관계자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요, 이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원 7명의 인선에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전 원장은 당에서 공식적인 역할이 없죠? 네, 맞습니다. 공식 역할이 없죠. 이 전 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정책본부장으로 이재명 캠프를 이끌었지만 이 전국에 10여 곳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자진 사퇴했었습니다. 그 이후에 이 전 원장은 민주당에 어떤 직함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전 원장이 당의 결정에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느냐?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. 네, 바로 이 비선 논란인 거죠. 예. 일단 이 전 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인물에 대한 조언 정도만 해준 것일 뿐이라며 이 대표와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전 원장의 입김 때문에 이 김은겸 혁신위 또한 이 친명 일색으로 꾸려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대부분 친명인 사람 평이어서 혁신위의 첫 단추가 잘 못 깨진 거 아닌가 해서 어쨌든 기대는 반감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. 네, 특히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만에 귀국을 했어요. 그러니까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실제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이 귀국 환영식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. 예. 이낙연계 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해외 생활을 하며 권력 의지가 더 높아졌다며 이 대표의 일방적인 당 운영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기뜸했었는데요. 이런 이낙연계 움직임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표는 오늘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?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민주당 혁신위의 이한주 입김에 대한 느낌표는 비선이 부른 사당화로 하겠습니다.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이 비선 실세 문제를 앞장서서 비판했습니다. 그런데 정작 이 전 원장을 정치적 멘토라는 이름으로 이 당의 운영에 이 비선 역할을 하게 둔다면 사당화 논란은 물론 당의 분열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유공자 명단이 비밀입니다.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명단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최근 국가보훈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이 국가기록원에 기록을 요청했는데요. 근데 기록원은 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. 네.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계속 공개가 안 됐죠? 네, 맞습니다. 6.25 전쟁은 물론이고요. 이 4.19 혁명, 그리고 5.18 민주유공자 명단 모두가 지금 비공개입니다. 지난 2020년 대법원은 한 보수단체가 5.18 유공자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기한 이 명단 공개 소송에서 이 개인 부상 내력과 장애 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불허했었는데요. 문재인 정부 시절 보훈부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명단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때문 아닙니까?
네, 맞습니다. 그 민주당은 현재 이미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는 4.19, 5.18 외에도 이제 6월 항쟁, 민청 학년, 부산 동의대 사건 등 145개 사건 관련자도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안을 이번 달 안에 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.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이 법에 대해 정부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? 정부 여당은 현재 이제 민주유공자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. 민주화 또 유공자 이 개념의 그 범위나 어떤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더 좀 필요한 거 아니냐. 네. 이를 위해 명단 확인이 필요하고 이제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이 민감한 내용은 가리고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네,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명단을 마냥 공개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, 유공자 명단의 비밀에 대한 느낌표는 감추면 독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. 예. 우리 사회의 유공자를 예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나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 국민 입장에서 기본적인 내역을 아는 것도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민주당이 이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명단과 공적을 알려서 국민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. 네,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.